자,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뵈지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기다렸고, 또 여러분이 항상 밝으시는 또 얼굴들 뵙게 되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소개를 이야기는 안 해도 볼 강의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오늘은 감사비로 문제를 여기다 잠깐 흑판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화면 그대로 놔두고 감사비로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감사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부르기 좋은 이야기죠. 감사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가 기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명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뿌려놓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 채소 같은 거 일반 1년생 작물은 봄에 밑거름 뿌리는 거 기비라고 하는데, 우리 이 과일 이렇게 나무로 하는 농사는 봄에 이전에 꽃눈을 만들어 가지고 명년 봄에 그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히는 과수에는 미리 그 꽃을 만들어서 명년 꽃을 좋게 피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거 이제 기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올 수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비례예요. 올 수학하고는. 그래서 이것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경상도에서는 지난번에 강의를 내가 한국감 연구회 전문가 대회 날 그때 혹시 오신 분 있어요? 아, 그때 오셨어요? 전문가 대회 첫날? 두 번째 날? 아, 첫날 제가 그때 강의했었거든요. 첫날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다 갖고 있긴 해요. 경상도에서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감사비를 한다고 가을에 잘못하면은 감회로 비료 성분이 가버린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전혀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또 착실히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을 우리 밭에도 보면 대봉 같은 거 나중에 그냥 꽉 차게 열어갖고 있는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찐빠지가 잎사귀 숫자 보면 감이 더 많을 만큼 열어갖고 그러면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 열아이가 계속 젖발만 엄마가 딱 말라는 것처럼 내가 사는 나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비를 해주고, 또 감나무가 머리를 숙이면은 이제 여러분 밭에 가서 보시면 재밌어요. 밭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물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에서 열매가 쫙 이렇게 열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었는데 이놈이 딱 숙여버렸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버렸어요. 무거우니까. 여기 가서 이제 가지가 올라오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지는 꽃눈이 튼실하게 딱 나와 있는데, 요놈 고개 숙여버린 쪽 방향에 있는 가지는 꽃눈이 다 어둡습니다. 알맹이 탁 차갖고 있는 놈이 거의 없어요. 여기 숙여버린 놈은. 올라온 놈만 결과물이가 하나씩 있는 놈은 꽃눈이 지금 자세히 내가 사진에 담으려다가 그냥 왔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버린 놈은 꽃눈이 좋고 이거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인 상태에서 우리가 정부세성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내려간 놈은 양분 공급을 잘 못 받는다 그랬죠. 반면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동화 양분을 지가 다 먹어버린다고, 안 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 숙인 놈은 열매가 더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열매는 커지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명년에는 극도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경련결실 해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개 숙여버린 쪽에서는 모든 양분이 올려가갖고 내려버려야 하는데 안 내려지고 지가 다 먹어보니까 감 크죠. 이게 배분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밑에서 뿌리에서 물과 비료를 올렸을 때 조건부 계약을 해요. 감나무가 열매가 3분의 1을 양분 섭취시키고, 잎하고 줄기가 3분의 1 양분 섭취시키고, 3분의 1은 뿌리로 내려주라고 계약들을 다 썼어.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요놈은 조건 입하는 거예요. 내려보는 조건, 안 내려보는 조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감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안 내려보는 준 반면에 여기서 영양을 소비시키고 여기서 더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꽃눈이 전부 다 감아버립니다. 눈이 감아버려. 여러분이 밭에 가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보시면은 설령 꽃눈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있는 꽃눈보다 훨씬 약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감사비로를 하는 이유는 꽃눈이 더 튼튼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봄에는 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봄에 비료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비료를 해가지고 나무 줄기와 뿌리에다가 명년에 전반기에 필요한 양분을 보관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관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보면, 우리가 일반 채소 재배하는 사람들은 씨 뿌리기 전에 비를 하가 도타를 치고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제1이 정부세성. 정부세성은 자꾸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하늘 보기 위해서 하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2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를 자세히 감나무를 보면은, 결과물이가 참 힘이 좋은 놈은 결과물이 쫙 올라갔는데, 눈이 약 30개씩 붙어요. 이렇게. 20개에서 30개 붙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시를 안 해도 지가, 이게 제일 꼭대기를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는 발화를 하지 말아라. 눈을 뜨지 말라고 자마를 시켜요. 눈을 발화를 안 시킵니다. 이놈은 딱 감겨놔요. 그러나 죽은 눈은 아니에요. 속에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발화를 지가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자, 여기에서 꼭대기 눈이 딱 발화신데 꼭대기 나가는 힘이 약하면은 여기서부터 나온 놈을 쬐까맣게 안 키워요. 5cm. 요놈은 10cm. 요놈은 15cm, 요놈은 한 20cm, 한 25cm, 요놈은 한 40cm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더 우거져 갖고 있으면은 자마를 더 많이 시킵니다. 더 주변에 어디 이놈 더 가지를 안 내요. 그래서 연놈만 가지를 잎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 눈이 열매를 열매 열려면 여가 눈이 몇 개가 보통 감이 들어있냐 하면은, 부유는 6개 정도, 5개, 6개, 7개가 드는 경우 있죠. 보통 5, 6개가 드립니다. 요놈하고 1, 2, 3, 4, 5, 6까지나 명년에 열매 열 수 있는 꽃눈을 갖고 있어요. 이놈은 꽃눈을 안 갖고 있는데 잎눈만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아까 여기가 약간 더 크게 해서 이놈을 또 잠화시키니까 우리는 여기 가서 눈이 눈 외의 양쪽에 또 주화의 옆에 부주화가 2개 또 붙어 있어요. 자마가. 이것도 은하라고 숨어 있다 그래서 2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열매를 붙이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함 섞을 때 사이에 끼워버려. 가지 사이에 끼워버려. 그래서 꼭 이걸 다 따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은 뒤, 열매가 좋으면은 하나, 둘, 3개까지 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 감 섞을 때 일 편하려고 3개까지 섞어버리면 요놈은 쭉 올라온 반면에 요놈은 우리가 큰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타프루트급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cm에서 30cm, 그런데 좋은 감은 35cm 정도 감은 더욱 좋아요, 감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놈 잘랐으면은, 요놈에서 35cm, 요놈에서 35cm, 이렇게 빼진다면 아주 좋은 거지, 입장이 되겠죠. 근데 나무 지가 알아서 조절해요. 세력이 좋으면 이놈 40cm도 뽑아요. 세력이 좋으면. 그러고 그 다음 주에 30cm, 20cm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감, 여기다 다 한 눈 하나에다 2개씩 붙여도 가능해요. 여기서 또 요놈에서 감 5개, 여기가 5개 또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또 들었고, 요놈도 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었고, 요놈도 감 이렇게 5개 또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따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하나, 둘, 3가지를 확실히 낼 수 있는데, 안 하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요놈이 하나가 나가고, 이놈이 손상을 입으면 다시 은하가 또 튀어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기 나가고, 여기 다 이렇게 나온 뒤, 여기에 나와 있는 길이가
25cm 미만에다가 25cm 미만은 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이면 타프로트 감 280g 감이 열들 안 해버려요. 처음에는 같이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20cm에다 붙인 놈 15cm 붙인 것은 감이 15cm 붙인 거는 150g, 20cm에서 한 200g, 거기서 다 끝나버려. 더 안 커버려요. 그러니까 25cm에서 30cm 된 놈에다가 붙여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우세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가지를 다 길게 두어봤자 가지수만 많으면 우리가 갈리기가 힘이 드니까 이 결과모지 하나에서 눈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보는데 이게 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모지 크기가 가늘면 가늘수록 이 올려주는 숫자가 적어요. 이건 뭘 의미냐면 물 내려가는 수로가 크면 물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전기도 우리가 승합공사를 해보니까 전기가 많이 흘러는 대로 전기가 선이 굵고 조그만 데 전기에서 가는 것들 같아요. 이놈도 선이 여기서 가늘게 나온 놈은 여기다 감을 많이 붙여도 못 키웁니다. 양분도로는 통로가 제 체질과 안 맞기 때문에 못 키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굵기에 따라서 길이를 뒤로 다 놔두고 중간에서 끊어줍니다. 그럼 정부 우세성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 감사비료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비료하고요, 무슨 관련이 있느냐. 감사비료 선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많이 알았을 거지만 영양성장은 일단 나무가 감을 내려면 어쨌어요? 줄기도 내고 잎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줄기도 내고 잎도 만드는 과정을 영양성장 과정으로 합니다. 줄기도 내고 잎도 만드는 과정.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판다는 거예요. 감나무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생식성장은 감을 키울 만큼 가지도 크고 잎도 나왔으면은 이제 생식성장에 중지하고 모든 양분을 여기서 생식성장으로 바꿔줘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영양성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 최소한 6월 20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 20일. 그런데 영양성장 6월 20일까지 가도 늦어요. 그래서 잎사귀 크기가 5월, 경상도 쪽은 5월 말에 끝난다고 그래요. 이야기 들으면 6월 5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늦으면 6월 10일까지 가는데, 그때 5월 말에 어느 분하고 전문가분하고 전화해보니까 이미 끝났다고 그래요. 이 영양성장이 끝나고 생식으로 돌아간다. 반갑습니다. 생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가지도 클만지 크고, 잎사귀도 감 만들 조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딱 중단시켜버리고, 모든 힘이 뿌리에서 원래 양분이 올라와서 잎에 가서 잎에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양분이 전부 생식 쪽, 감을 키우는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감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사람은 거기다 살을 덧붙여가지고 씨는 필요 없고 살만 먹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인데 문제는 감나무 생각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성장으로 계속 가는 것을 잎과 줄기만 그런 것을 영양성장 이놈을 중지시키고 모든 여기서 잎과 줄기에서 만들어지고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을 다 만들어서 열매를 키우는 것을 생식성장을 합니다. 이 용어만 우리가 세 가지만 정부에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감사비료를 해야 하는 목적이 왜 감사비료를 10월 달에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10월 달에 하냐면 명년 봄에 꽃을 피워야 하는 지금 금년에 이 꽃이 만들어지고 명년 봄에 피워야 하는 그런 모든 나무들은 꽃이 늦게 피거나 꽃 피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꽃이 약해지게 되거나
그럼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을 꽃 피우고 열매 키우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아까 생식성과 영양성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기비는 아까 대비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봄에 그냥 전쟁 딱 끝나면 버가피를 딱 뿌려버렸어요. 근데 여름철에 순이 우욱이 나오고 계속 밑에서 이렇게 겹순이 막 밑에 올라오면 막 몸에 뜯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기를 딱 맞추면 뜯어줄 순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 손을 뜯어줄 순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적당한 이체 순이 싹 자라서 잎사귀가 자라고 난 뒤에 딱 멈추고 나면은 열매 크기로 딱 돌아가요. 열매 크기로 돌아가면 모든 순이 잎사귀가 딱 정지가 되니까 나무가 조용해지죠. 그리고는 열매만 딱 키우는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왜 비료를 봄에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비료는 나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5월 20일경입니다. 5월 20일경. 5월 20일경인데 지상 온도로는 우리가 낮에 항상 TV에서 일기예보다 보면은 내일 낮 몇 도까지 간다 하는 그 일기예보 온도가 약 20도 됩니다. 낮 온도가 있다가 20도. 그 다음에 땅속 지하 15cm 밑에 땅을 15cm 파고 땅속 온도가 12도입니다. 이때 12도. 자, 나무 뿌리는 2도가 비로소 되었을 때 양분 흡수를 시작합니다. 양분 흡수를. 근데 물을 흡수하는 시기는 1월, 2월에, 금년은 1월 달에 완전히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양분을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뿌려서 양분 흡수하는 게 그게 전혀 아니고 양분 흡수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했어요. 검은 뿌리는 물 같은 거 흡수하고 검은 뿌리 밖에 5월 20일경이 되면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흰 뿌리가 우리가 보이고 흰 뿌리 앞에 물색으로 된 거기에서 양분을 흡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때 비료가 5월 20일경에 비료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멈춰야 할 날짜를 6월 10일 전라도 경상도 지방은 6월 10일 이전이에요. 5월 말도 멈추고 6월 5일 정도 멈출 수가 있어요. 경상도 우리보다 먼저 멈춥니다. 순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날짜에 비료가 들어가 버리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고 잡아도 밑에서 밀어내게 돼요. 계속 질소성분이 올라오니까. 모든 몸체기 체내에 들어있는 질소를 싹 소비시키고 나면은 날씨가 아무리 뜨겁든지 물이 아무리 올라와도 가지는 못 크는 거예요. 그런데 양분과 같이 올라오면 큰 성장하죠. 같이 올라오면. 성장을 해버려요. 자,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것을 비료를 조금 억제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할 날짜가 돼도 못 멈추고 계속 나가버려요. 그래서 봄에 비료를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명분상 기비를 이름을 감올해 많이 열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감사하는 뜻으로 그 비료를 해서 감사비료라고 하고 또는 기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 10월 달에 줘보면 10월 달에 주면 나무가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줄기나 뿌리에다가 제가 보관을 딱 했다가 명년에 다시 필요할 때 끄고 올라와서 줄기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꽃눈도 만들고 꽃도 크게 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못하고 꽃 피기 전에 한 달 전에 요소비료나 질소일비료를 물에다 타가지고 한 1kg 또는 2kg씩 타서 이렇게 흡수를 이렇게 연면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도는 하기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더 좋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에는 빨리 줄기를 만들 때 빨리 만들고 멈춰야 할 때 빨리 멈춰주고 예를 들어서 뿌리에 있는 양분이 여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남아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멈추고도 못 멈추는데 싹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잘하고 싶어도 안 올라오니까 못 자라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를 보냐면은 감사비를 하는 시기는
이 비료를 뿌리면 보통 땅에다 뿌렸을 때 나무가 뿌리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잎에서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열매까지 공급하는 시간이 약 한 달간 간다고 합니다. 한 달간. 약 한 달간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10월 5일경에 만약 비를 뿌린다고 하면 11월 5일경이 감까지 올 수 있는 날짜예요. 그러나 감이 이미 착색이 돼가지고 익은 감이 돼가지고 이제 수확기에 들어가면 비료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익고 탈할 때는 받아요. 다 익어버리면. 그리고 나무가 단풍이 들고 또 그물에서 서리가 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10월 비료를 뿌리는 시기를 10월 초에서 10월 5일까지가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비를 하는 시기를 10월 1일에서 5일경으로 오고 그 양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약 300평당 10알입니다. 300평당 15kg. 15kg 정도를 NK를 했을 때 15kg을 이렇게 하거나 이때 복합비를 써도 괜찮긴 해요. 복합비를 써도. 그런데 복합 밭에가 대부분이 계속 대비를 많이 쓰고 복합을 많이 쓴 사람은 오히려 복합비료 때문에 부족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은 복합을 안 쓰고 복합에 있는 인산을 연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비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하고 싶으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질문하세요.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시기가 10월 1일경부터 한 5일, 뭐 예. 10일경까지 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확기가 10월, 11월,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수확을.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짜하고 상관없고 예. 감이 착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1월 초에면은 11월 10일경 서리가 내리죠. 아니야. 11월 11월 서리가 다 들어와 버리죠. 11월 한 3, 4일. 예, 그러니까 서리 올 날짜의 예상치 한 달 전에 이거 해도 서리가 와버리면 모든 이거 나무 잎에서 모두 작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양분이 남아있는 것이 줄기에 남거나 그냥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내려가버려 감을 안 갑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9월 부유하고 대봉은 9월 달에면 열매로 가버립니다.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9월 22일 날 누가 뿌려버렸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가버려요. 열매로 가버려요. 그런 열매로 가버리면 당도가 뚝 떨어집니다. 열매는 클 수 있어요. 또 너무 많이 가면 감 색이 빨리 안 납니다. 색이. 그리고 당도가 뚝 떨어져.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잎색 변화하고 감의 착색이 이게 돌았을 때 이게 보고 나서 이게 시비를 하는데 11월 1일에서 5일 이 시경에는 부위에는 거의 색이 잘 안 돌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지역으로는 그렇습니다. 시- 안 돌는데 11월 10월에 그러니까 아니 5일까지 비료 뿌리는 시기는 완전히 파랄 때예요. 그냥 색이 날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이고 완전히 뿌리에서 가갖고 뿌리에서 땅에다 떨어 토양에서 받아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잎에서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가지로 가가지고 가지에서 감으로 가는 시간이 그때까지 감이 착색이 안 되어서 가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착 된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밑에서 줬을 때 올라가는 게 15일 걸린다 했습니다. 한 달. 네, 한 달에. 예, 예. 그래서 감으로 안 가고 아무 가지에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틀리다. 예, 일반 물론 틀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비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죠. 기본이 물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럼 바로 예, 그러면은 나무는 익어버리고 잎은 갈색이 되고 입에서 모든 동작이 끝나버리니까 몸에 남아있던 거 이제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장 쪽으로 들어가죠. 저장 양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장을 할 때는 수분을 빼고 탄수화물 상태, 설탕물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 동해를 안 익겠죠. 설탕물 상태로. 그래갖고 다시 사용할 때는 또 수분을 거기다 보충해가지고 물로 섞어서 이제 지가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당히 좀 가까운데
잎색이나 이게 감색이 이게 변화가 뭐 10월 지금 시기에 감사 비료를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한 줄 때죠. 예.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유의 색이 보니까 거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해도 괜찮합니다. 그런데 한 달 있으면 이미 감 색도 들어와버리고 나무 잎도 낙엽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기능이 배분 기능이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줄기에나 또 몸에 남아있던 양분을 이제 수분을 빼고 탄수화물 상태로 줄기와 뿌리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죠.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잘 이해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풀뿌리 말인데 풀뿌리, 또 띠뿌리라는 띠 마디마디 있는 것도 우리가 쭉 뽑아가지고 여름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하나 없어. 그러나 겨울에는 달지요. 봄에 이름 보면 달아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뿌리에다 다 보관했기 때문에 탄수화물 상태로 모든 식물이 보관할 때 탄수화물 상태로 보관할 때 답니다. 칡도 여름에는 안 맛있어요. 뿌리가. 그러나 겨울에는 단물을 만들어내고 뿌리에다 보관하면 잎에서 만들어다가 감나무 그래가지고 봄에 다시 그 양분을 사용을 해서 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열매도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게 6월 20일까지 다음 해 6월 20일까지 그 양분을 가지고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분이 없으면 명년에 줄기가 쪼까비까 안 나오거나 약하게 나오거나 그러겠죠. 이 양분이 충분하면은 많이 해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해갈이 된다고 그래, 감이. 그럼 올해 많이 연 사람은 감사비로 안 하면 명년에 해갈이 그대로 섰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 아닌 것은 해갈이 여는 이 목적은 아까 꽃눈을 못 만들게 고개를 숙여버리는 무조건 해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박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어도 철사하고 걸쳐서 고개가 전부 안 숙여 들고 있는 놈은 절대 해결이 안 합니다. 우리 철사 짝가르지 않습니까? 제가 대박이 엄청 열어갖고 맞아 이렇게 딱 막 철사가 축축 쳐지지만 끝은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은 다시 해결하고 명년에 또 열로 떨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지가 쭉 내려온 가지 있으면은 명년에 필요한 놈 다 또 줄다리 달아 올려매는 실에다 이렇게 이거 유인줄을 달아서 올려매놔요. 철사에다가. 그러면은 끝이 올라만 가면 되니까 끝이 올라만 가면. 자, 이제 감사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